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회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다른 분에게 혹시 설명할 때 멈칫한다면 여러분이 전기 회로를 조금 더 이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회로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은 배제하고 전기 회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적 관점에서 내용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기 공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우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로서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면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 회로에 대해서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 전기 회로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electric circui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electric이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circuit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서킷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경주할 때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경기장을 바로 서킷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걸요? 맞아요. 그 서킷이 이 전기 회로랑 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이쪽에서 보내서 저쪽으로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기적인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는 이런 루프 시스템이거든요. 따라서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된 닫힌 회로를 우리가 바로 전기 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기 회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액터 아니면은 커패시터 자 이런 것 등의 전기적인 소자가 연결되어 있죠. 저항, 리액터, 커패시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스위치류라든지 혹은 다른 기기들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회로에서는 반드시 일반적인 사용 법칙들이 있습니다. 회로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요. 키르히 호프의 법칙 중에서도 전류에 대한 법칙, 세 번째 키르히 호프의 법칙 중에서도 전압에 대한 법칙은 특히 전기 회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과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사실 나머지 법칙들은 모두 여기에서 좀 파생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제가 간단한 전기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전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램프라고 해볼게요. 즉 전기를 소모하는 것이니까 부하가 되겠네요. 자, 이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회로가 닫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지금은 열려 있지만 스위치를 켜게 되었을 때 전기 회로가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전기 회로에는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저항이라고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리액터, 이제 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보통 전기를 자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커패시터라고 해서 전하를 좀 축적하는 의미를 가진 이런 다양한 소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 회로는 즉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된 닫힌 회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법칙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사용되는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와 여기 이제 저항이 있다면 저항과의 세 개의 이제 대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ohm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는 R분의 V라든지 혹은 V는 IR이라든지 혹은 R은 I분의 V 이런 것들이 ohm의 법칙
이죠. 즉 I는 R분의 V를 보게 되면은 전류를 크게 흘리고 싶다면 전압을 높이거나 저항을 줄여야 된다와 같은 것이죠. 키르호프 법칙은 어떤 것을 설명하나요? 이 어떤 폐회로에서 임의의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병렬 회로가 하나 있을 때 이런 병렬 회로에서 임의 한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들어온 것을 I1이라고 하고 여기 나간 거를 I2, 여기를 I3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 I1이라고 하는 것은 I2와 I3를 합친 것과 같게 되는 것이 바로 키르호프의 법칙 중에서도 첫 번째 전류 법칙입니다. 이 전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동작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압 법칙은 또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기에 걸어준 전압이 10V라면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도 10V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전압이 12V가 걸리고 여기 저항에 10V가 걸렸다면 이 중간의 도선에서 아마 2V만큼 깎여 나갔을 거예요. 이 키르호프 법칙 중에서도 전압 법칙은 바로 이런 전압의 입력과 그 다음에 전압 강하를 설명하는 겁니다. 공급된 전압을 다 합치게 되면 이 중간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키르호프 법칙 중에서도 두 번째 전압 법칙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전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회로를 이해할 때 전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는 지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는 구성 요소가 자, 이 박스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성 요소에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A, B 사이에 전압을 걸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를 걸어줘야 이 구성 요소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 점인 무엇이죠? A와 B가 있게 되는데 이 A, B 두 단자 사이에 전압이 걸려야 합니다. 이 A, B 사이에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압이 걸려야 된다라는 말도 좋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A, B 두 점, 즉 두 단자 사이에 전이차가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 B 사이가 서로 다른 전압, 즉 전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여기 A로부터 B로 흘러가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B보다 A가 이 전위가 더 높아야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네요. 이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자, 이런 것은 결국 즉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즉 어떤 에너지가 걸려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 전기를 배울 때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면 혹시 어떤 식인지 아세요? 한 일은 W가 되고 이 전기량은 우리가 Q가 되니까 이 W를 Q로 나누는 것 맞아요. 이게 바로 볼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압의 단위가 됩니다. 즉 1 볼트라고 하는 것은요 1줄 퍼 쿨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볼트, 2볼트, 220볼트, 380볼트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 1 쿨롬의 전기량으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즉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회로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구성 요소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바로 전원입니다. 전원은 소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이고 이 전기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류인 AC 또 하나는 직류인 이렇게 DC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만 있으면 될까요?
부하도 있어야 되겠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소모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형광등, 다리미, 텔레비전, 에어컨 이런 거 모두 다 부하가 되는 거죠. 즉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를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보다, 즉 내가 설정한 그 캐파보다 더 많은 부하를 쓰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바로 과부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조금 무겁다라면은 중부하, 좀 가볍다라고 하게 되면 경부하. 그 다음에 부하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부하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본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런 회로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R, L, C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 전기에서는 RLC를 빼놓고 우리가 전기 회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냥 그 상태에 유지가 되는 정체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도 가만히 이제 어느 회로를 이렇게 쭉 흐르다 보면 이 전기도 바로 이 연결된 닫힌 회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있고 조금 도와주는 것도 있고 조금 정체시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전기 소자라고 부르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저항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저항은 영어 기호로 R이라고 보통 우리가 나타냅니다. R이라고 나타내고서 이 저항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저항이 하는 일은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가 열로 소비됩니다. 저항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가 열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난방기구 같은 것들은 사실상 저항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두 번째 있는 거, 그 다음은 인덕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L의 기호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인덕터가 하는 일은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바꾸는 성질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인덕터에 의해서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로 변환되죠. 얼마나 이 능력이 좋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커패시터는 이렇게 기호 C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이러한 소자 장치들을 뭐 콘덴서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 커패시터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가 축적되는 성질이죠. 전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성질, 유도하는 성질, 그 다음에 이렇게 축적되는 저장하는 성질이 있게 됩니다. 이 커패시터에 의해서요. 커패시터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하의 형태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기 회로에서 이제 저항과 그 다음에 인덕터와 커패시터, 즉 저항의 크기와 인덕턴스,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를 잘 알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혹은 전압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해석 학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가 배열되어 있는지,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의 전류를 흘릴 수도 있고 원하는 값의 전압을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회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전기 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닫혀 있는 회로다. 닫혀 있는 전기가 가는 길을 우리가 전기 회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 회로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넣을 수 있다.
스위치 같은 것도 있고 부하도 있고 전원도 있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을 수도 있는 것과 함께 이 회로에는 여러 가지 성질도 있다. 이 저항,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고 전기를 우리가 유도하는 성질도 있고 전기를 저장하는 성질도 있다. 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성질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더 전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릴 수 있거나 전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전기 공부를 흥미롭게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전기 회로에 대한 이런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항상 여러분의 이 전기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